자, 저당인데, 자, 여러분 이 저당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받는데, 우리가 보통 이 주택 수요자를 차입자라고 하죠. 이 차입자를 피저당권자라고 하고, 이 금융기관은 대출자라고 하는데, 금융기관은 저당권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차입자인 피저당권자를 저당권 설정자라고도 합니다. 자, 우선 기본 개념을 알아두시고, 자, 여러분이 저당 대출 위험 239페이지 보시면은, 자, 저당 대출에 따른 위험입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위험에서 여러분이 우선 2개 정도 오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거기에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죠. 채무 불이행 디폴트라고 하거든요. 채무 불이행 위험인데, 이 저당 대출 차입자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안 갚는다는 얘기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을 채무 불이행 위험인데, 이 저당 대출의 성격, 대출금의 성격이라든지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이 채무 불이행 위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강도는 그 내용인데, 자, 그리고 조기 상환 위험, 조기 상환을 다른 말로 만기 전 변제라고 해요. 그럼 조기 상환 위험은 만기 전 변제 위험이라고 하는데, 자, 이 경우는요, 특히 고정금리 대출 시에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대출 이자율이 높으면 발생을 주로 하는데, 좀 이따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기가 되기 전에 차입자가 금융기관에 상환을 하게 되면 조기 상환이 발생해요. 조기 상환이 되면 금융기관은 손실을 보죠. 이러한 위험이 조기 상환 위험입니다. 자,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이 이제 나타나는데, 자, 여러분 관련해서 우선 239페이지 맨 밑에 이자율 결정 원리에서 240페이지에 수식이 하나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대출 이자율 또는 대출 금리인데, 여러분 대출 이자율은 대출자가 정하는 수익률로서 이 명목상의 금리죠. 자, 여러분 요 앞에 은행에 갔어요. 은행 농협에 가서 보면요, 대출 금리가 붙여져 있을 거예요. 그 대출 금리가 여러분 명목상의 금리야. 실질 금리가 아니라 명목상의 금리인데, 이 대출자가 정하는 수익률은 시장에 실질 이자율이 있어요. 자, 시장에 이 실질 이자율에다가 이 차입자의 신용도가 높으냐 낮으냐, 신용도가 중요하죠. 이 차입자의 이 신용도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대가, 여러분 위험에 대한 대가가 바로 위험 할증률을 얘기하죠. 차입자의 신용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대가, 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 인플레이션을 더해주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 대출자가 정하는 수익률인 대출 금리인데, 자,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의 기준금리가 얼마죠? 부동산 하면 그런 건 기본 알아야 되는데 1.5%예요. 그러면 이 기준금리가 1.5%인데, 자, 지금 뉴스에 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금리가 오르면요, 미국 금리가 오르면 한국 금리가 낮아져요. 그러면 돈이 우리나라에서 어디로 가야 돼?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가지. 투자자는 수익률이 높은 미국으로 가지. 그러면 우리나라 돈을 빠져나가려면 뭐야? 주식 팔고 채권 팔고 가잖아요. 그럼 주가 폭락, 채권 폭락, 환율 어떻게 돼요? 오르죠. 그걸 우리는 트리플 약세라고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 돈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금리 올려야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5월달 되면 금리 올려요. 우리나라도. 예? 올 이후는 동결을 할 거고 5월달 올 텐데, 금리가 오르면요, 1.5%에서 1.75%로 올리면요, 시장의 이자율도 올라. 시장 오르면 또 여러분 대출 금리도 오르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차입자의 신용이 안 좋아요. 연체 실적이 많아서 신용도가 안 좋으면 할증률이 높죠. 할증률이 높으면 돈 안 갚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대출 금리도 높아져요. 응?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손해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금융기관은 또 대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차입자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자, 이 관계를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제가 말로 한 것이 시험에는 말 나왔을 때, 그게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수식을 보시면서. 자, 우선 요 수식을 이해를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대출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 판단을 해야 돼. 고정금리로 받는 게 유리한가? 변동금리로 받는 게 유리한가?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잘 모르면은 오늘 배우고 식사하시고 은행 가서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대출. 갈 때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대출을 하면서 어떤 게 유리한가 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공부 저절로 돼요.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우리는 고정금리로 대출 받을 것인가 변동금리로 대출 받을 건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고정금리 변동금리는 출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별표 2개로 갑니다. 자, 우선 고정금리 대출은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어디? 우리나라 고정금리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인 고정금리 대출이고요. 우리나라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약 9% 정도 차지해요. 얼마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입니다. 금리가 뭐가 돼요? 말고 고정됐어요. 자, 대출 실행일에, 여러분 대출 실행일에 사인을 해야 돼. 약정서에. 네? 대출 약정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출 실행일에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와 금융기관 사이 약정한 금리가 대출 중간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언제? 만기까지 그 금리가 그대로 적용돼요. 이게 무슨 대출? 고정금리 대출이에요. 자, 그럼 고정금리 대출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시작, 이자율. 여러분 대출 이자율을 또는 저당 이자율이라고 해요. 여러분 대출 이자율을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 저당 이자율로도 많이 나오대. 대출 이자율, 저당 이자율, 약정 이자율, 계약 이자율 다 같은 말. 예? 여러분 이해하기 좋도록 제가 대출 이자율로 적었어요. 자,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대출 이자율보다 높으면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와 대출자인 금융기관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차입자는 낮은 대출금리, 낮은 고정된 대출금리로 돈을 갚으니까 뭘 한다? 이익을 얻겠지만 대출자는 시장 금리가 상승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은행 바깥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점점 올라요.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을 하면은 어떻게 돼? 대출 금리와의 마진이 점점 줄어들면서 금융기관은 수익성이 악화돼. 이 손해가 점점 누적이 되면은 어떻게 돼? 점점 어떻게 돼? 시장 금리가 계속 오르면 대출 금리와의 마진이 점점 악화가 돼서 손해를 보잖아요. 손해를 점점 이게 누적이 되면은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뭐가 돼요?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금융기관은 고정금리 대출로 해주기보다는 금리 변동에 따라서 차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을 그래서 선호하는 거예요. 네, 이유는.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 있죠.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대출 이자율이 더 높으면 높은 대출 금리로 갚는 차입자는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볼 때는 이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은 위의 경우에는 대출자가 부담하지만 밑인 경우는 누구?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은 누가 부담? 차입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자는 높은 대출 금리로 이자를 받으니까 이익이지. 예? 근데 차입자는 문제는 손해를 보면은 액션을 취할 수 있어. 액션. 여러분 여러분 손해 보면은 어떻게 돼요? 만기가 되기 전에 어떻게 돼요? 돈 갚아버리지. 그래서 문제는 갚을 때 고민.